자, 운동과 에너지 두 번째, 일과 에너지 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면 뭐 너희는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라 일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빨리 가서 일해야 돼라고 하면 일하는 어른들은 어떻게 되겠어? 막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뭐 설거지하는 일을 했다, 뭐 농사짓는 일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면 뭐야? 땀도 나고 할 거야. 그렇다면 과학에서의 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지를 한번 보자.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해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우리가 과학에서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용어 자체를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여기 보면 뭐가 작용을 한 거야? 힘이 작용을 했대. 어떠한 물체 이거라고 봅시다. 물체에 어때? 선생님이 이렇게 힘을 줬어. 그러면 얘가 움직일 건데 얘가 힘을 이렇게 줬을 때 이쪽으로 움직이느냐 위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이거 중요한 게 힘의 방향이야.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선생님이 이렇게 힘을 줬는데 얘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 물체가 이동을 해야만 이 물체가 뭐를 했다? 일을 했다라고 과학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됐니? 힘 줬어. 힘을 줬는데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만 과학에서의 일을 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과학에서 어떤 물체가 힘을 줘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이 일의 양을 나타내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 그리고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자 얼마만큼의 힘을 줬느냐 그리고 힘을 줬었을 때 그 물체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그 가해준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그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 여기 봅시다. 어떠한 물체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 그랬더니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 거리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이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하면 일의 양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얼마만큼 큰 힘을 줬느냐 작은 힘을 줬느냐에 따라서 힘에 비례하겠지 일의 양은. 그리고 이동 거리가 기르냐 짧으냐에 따라서 또 일의 양은 달라지겠지.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힘과 이동 거리에 비례한다. 일의 양은 준 힘 그리고 이동 거리에 비례를 하게 된다. 자, 오른쪽 표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현우야, 표에 뭐라고 되어 있니?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지. 첫 번째 얘기했었던 거 과학에서 일을 얘기를 했을 때 힘이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었을 때를 우리가 일이라고 하고 이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얘기를 했었을 때 단위가 줄이야, 줄. 자, 1줄은 어떠한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을 했어. 그랬더니 물체가 힘의 방향 쪽으로 몇 미터? 1미터가 이동시켰을 때 양을 우리는 1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을 여기 줄로 나타냈고 힘 뉴턴, 그 다음에 이동거리는 미터야, 미터. 자, 그러니까 여기 틀리라고, 현우 틀리라고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올 거야? 이동거리 50cm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쉽게 말하면 자, 요 똑같은 이렇게 그림에다가 여기 힘을 얼마 줬냐면 2뉴턴을 줬어. 2뉴턴의 힘을 줬더니 이동거리가 50cm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일의 양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힘 얼마 줬어? 2뉴턴 줬지. 그럼 이동거리는 뭐가? 미터가 단위이기 때문에 50cm라고 얘기를 하면 뭘로 바꿔야 돼?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얼마야? 몇 미터야? 0.5가 될 거야. 그래서 이때 1의 양 얼마가 돼? 1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랬을 때 뭐를 봐야 돼? 단위. 미터인지 센티미터인지 그거부터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나왔어. 이렇게 간단하게. 몇 뉴턴의 힘을 줬는데 몇 센치 이동했다, 몇 미터 이동을 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뭘 부터? 너무 간단하잖아. 누가 봐도. 두 개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까? 라고 했었을 때 뭐가? 단위가 바꿔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해. 야,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9구단 아니야? 2 곱하기 5. 9구단인데 이걸 틀린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센티미터로 나올 수 있어. 그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단위 보면은 1줄이라고 했는데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1미터 이동을 했어. 그랬을 때 1뉴턴 미터. 이거 같아. 뉴턴 미터나 줄이나 같은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과학에서 이 일이 아닌 경우를 고르라라고 할 거야. 그러면 책을 읽어, 음악을 들어, 혹은 공부를 하고 영어 단어를 막 외우고 하는 것도 일이냐? 얘네는 일이 아니야. 힘을 준 방향으로 뭐가 물체가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아니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상태 변화 있지? 상태 변화. 물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수증기로 변해. 이걸 뭐라고 해? 기화라고 하지. 혹은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어. 응고가 됐어. 이러한 상태 변화도 과학에서의 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혹은 금방 물 20도씨가 50도씨로 온도 변화가 일어났어. 야, 이거 보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인 것 같아. 온도 변화,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변화가 됐어. 에너지를 뺏겨서 온도가 낮아졌어. 혹은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 얘네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은 무조건 뭐다? 여기 힘이 작용을 해야 될 거고, 물체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이 있어야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아닌 경우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 다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중력과 일의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력에 대한 일을 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 패드를 이렇게 책상 위에 있는 패드를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돼?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을 거야.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놓은 걸 선생님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들어 올렸어. 그러면 어때?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한다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위로 올릴 거야. 들어 올리는 힘. 그럼 원래 있던 물체가 어디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면 봐봐. 힘을 어느 방향으로 줬니? 이쪽 방향으로 줬어. 힘을 준 방향 쪽으로 물체가 어떻게 돼? 힘을 줬더니 이동을 했지. 그럼 이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맞아? 힘을 줬어. 위쪽 방향에 힘을 줬는데 그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해서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일의 양을 구하면 어떻게 돼? 질량 곱하기 9.8 해줄 거야.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지. 이게 뭐야? 질량 곱하기 9.8은 무게가 되지. 무게와 이동 거리를 곱해주면 중력에 대한 한 일의 양이 되겠다라는 거. 이거 이해되니? 태훈이 이해돼? 그 다음 중력이 한 일 봅시다. 어떠한 사과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어. 떨어졌으면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지지? 중력 때문에. 그러면 여기 중력이 한 일은 이쪽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맞아?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졌니? 여기 나무에서 바닥까지 떨어졌지. 그러면 이 중력의 크기와 떨어진 높이를 곱하면 여기 어떠한 사과가 떨어졌을 때 중력이 한 일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에 여기 계단을 오를 때 한 일의 양을 봅시다. 요거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 건데, 자, 선생님이 상자를 들고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 물체를 어떠한 물건을 들고서 여기로 올라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중력에 반하는 위쪽으로 힘의 방향이 될 거야. 힘을 준 방향은 이런데 이동 방향은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계단을 오를 때 한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니? 올라가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지만 앞쪽으로 나가기도 하지. 그러면 일의 양을 구하려고 하면 아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준다?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데 지금 힘을 어디로 줬다고 했니? 위쪽으로만 힘을 줬잖아. 지금 힘을 준 방향은 이쪽이 아니지. 이거 이해되니? 힘을 어디로 줬니? 어떤 물체를 들고 있으니까 힘의 방향이 여기라고. 맞아? 이동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했으니까 이동 방향은 이래.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만 일이라고. 그러면 이쪽 방향, 예를 들어서 힘을 이렇게 줬어. 그런데 이동은 이렇게 했다라고 칩시다. 쉽게 말하면 이 패드를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칩시다. 이때 일의 양이 얼마냐는 거야. 일이 얼마큼 한 거야,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들었어. 바닥에 있는 걸 들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 이때 일의 양이 0이야. 왜냐면 힘을 어디로 줬다고 했지, 선생님이? 중력 방향, 반대 방향 위로 힘을 주고 있어. 힘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주고 있는데 물체는 어디로 이동을 했어? 이쪽으로 이동을 했잖아. 힘의 방향은 이쪽인데 물체 이동 방향이 이렇다고. 힘을 준 방향 쪽으로 물체가 계속 이동을 해야 일인데 지금 힘의 방향, 그 다음에 물체 이동 방향이 서로 뭐해? 수직이지. 그러니까 일의 양은 0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단을 오를 때 한 일의 양은 뭐밖에 없어? 밑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간 이 거리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옆으로 간 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뭐가 돼? 0이 될 거고 위로 올라간 수직 방향으로 한 만큼의 작용한 힘이 일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상자 있지? 상자의 무게 9.8 곱하기 질량 이 무게가 될 거지. 거기다가 어디 올라간 이 계단의 높이만 곱해주면 될 거야. 됐어? 그런데 여기 헷갈리라고 보통 문제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 여기에 높이가 10m 올라갔고 이 상자의 질량은 2kg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m입니다 라고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10m 그리고 여기 10m 그리고 질량 2kg 이때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었을 때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무게라고 했으니까 2kg 곱하기 중력과 속도 상수 9.8 해주고 이거 해줘야 뭐가 돼? 무게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간 이만큼의 거리만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 밑에 거는 여기 이동한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왜? 힘의 방향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한 거리가. 알겠니? 그래서 요 곱해주면 되겠지. 196줄이 되겠네. 됐니? 뭐만 생각을 하면 돼? 힘을 줬어.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었을 때만 일이 된다라는 거야. 그 힘을 준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일의 양은 0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밑에 뭐가 되어 있냐면 일의 양이 0인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어떠한 물체에 힘을 주었어. 힘을 주었다라고 했어. 힘을 주지 않으면 일이 0이 되겠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니? 등속운동 한다고 했어. 자, 등속운동. 등속운동이라는 건 서정아 뭐가 일정한 운동이라고 했지?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잖아. 맞아? 등속운동.
속도가 일정해.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가해준 힘이 없다라는 거지. 맞아? 가해준 힘이 있어. 그러면 얘는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더 빨라지겠지. 반대로 힘이 작용하면 점점 속도는 줄어들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해준 힘이 뭐야? 0이라는 얘기야. 즉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스케이트처럼 이러한 한 방향으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뭐 실제로는 등속 운동이 안 되지. 왜? 마찰력 때문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해준 힘이 0이기 때문에 1의 양도 뭐가 돼? 0이 된다고. 왜? 1이라고 해주는 건 가해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힘이 0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물체에서 1도 1의 양도 0이 되겠지. 이거 이해됐니? 이해돼? 재민아? 등속운동 가해준 힘이 0이라는 거야. 등속운동이라는 얘기는.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벽을 힘껏 밀었어. 형 힘껏 밀었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밀을 거야. 10N의 힘으로 얘를 밀었어. 근데 얘가 안 움직였어. 힘은 줬어. 힘은 10N 이렇게 줬는데 얘가 움직이지 않았어. 그럼 이동거리는 뭐가? 0이 되겠지. 그러면 이때도 1의 양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동거리가 0이기 때문에 1의 양도 0이 될 겁니다. 금방 했었던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많이 헷갈려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수평 방향으로 걸었어. 그러면 가방을 들었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은 위쪽이야. 그런데 이동 방향은 이쪽이네? 어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같은 방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1의 양이 뭐가 돼? 0이 될 거야. 자, 얘가 조금 이쪽으로 올라가야지. 힘의 방향 쪽으로 뭐가 물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 방향은 이쪽이야. 그치? 이동 거리가 0이니까 당연히 얘도 1의 양도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 왜냐면 어떠한 물체를 들었으니까 들고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당연히 일을 했다라고 많이들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다? 힘을 준 방향과 힘의 방향과 이동거리 방향이 서로 같아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같지 않으면 뭐가 돼? 1의 양은 0이 되겠다. 자, 에너지 얘기가 나오네.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에너지도 일과 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이렇게 적어놓으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물체가 갖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워질 거야. 아, 물체가 갖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거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뭐냐, 미니 기중기로 어떠한 추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들어서 요 위에다가 추를 대롱대롱 매달아 놨다라고 하면 얘는 이 추는 뭐를 가져?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밑에 있는 추를 이렇게 위로 올려놨어. 그러면 결국에는 밑에 있던 이 추를 끌어올렸지. 힘을 준 방향으로 뭐가 이동을 했니? 물체가 이동을 했지. 그러면 일을 했지. 맞아? 이 추가 뭐를 했어? 일을 했다고. 왜? 힘을 위쪽 방향으로, 밑에 있던 걸 위쪽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했네?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야? 일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일을 하는 일을 한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에너지를 갖게 될 거야. 그러면 그 갖고 있는 에너지는 다시 또 뭘로? 일로 전환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얘를 위에다 올려놓고서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말뚝을 어떻게? 갖다가 부딪혀서 말뚝이 박히겠지. 이런 식으로 추의 에너지가 다시 또 뭘로? 일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봅시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은 다시 일로 서로 어떻게 돼?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이라고 하는 것, 힘을 줘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었을 때 이게 에너지로 전환되는 얘가 뭐가 있냐면
쇼트트랙 릴레이 경기할 때 보면 어떠니? 바톤 터치 없지. 바톤 터치 없고 쇼트트랙을 어때? 가서 앞 사람 엉덩이 이렇게 밀어준다고. 뒤에 가던 사람이. 그럼 어때?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서 밀어주니까 앞으로 쑥 나가면서 추진력으로 가서 더 앞으로 빠르게 나가고 하지. 그러면 앞 선수가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더 빠르게. 그 다음에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어서 이렇게 올릴 거야. 그러면 역기의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학에서의 일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었다. 힘과 이동, 거리 안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 놓인 화분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위쪽으로 힘을 줬어. 그리고 힘을 준 방향으로 화분이 이동을 했네.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대. 이거네. 지금 책상을 밀고 갔대.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기 때문에 일이 되겠네. 자, 2번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될 건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50N인 어떤 물체에 20N의 힘을 작용을 해서 힘의 방향으로 3m를 이동을 했을 때 한 일의 양은 몇 줄인지 구하라고 하면 여기서 헷갈리라고 하는 내용이 이거야. 얘 무게가 50N이야. 헷갈리라고 되는 거지. 자, 일의 정의가 뭐였어? 일의 양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지. 그러면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얘 무게는. 왜? 준 힘의 양 얼마? 20N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20N을 줬는데 무게가 50이네? 그럼 50 곱하기 3인가? 20 곱하기 3인가? 많이 헷갈린다고.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준 힘의 양만 생각을 하라고. 무게가 아니라고. 얼마의 힘을 줬어? 20N의 힘을 줬다. 힘이 작용했다. 준 힘만 생각을 해. 그리고 이동거리 얼마? 3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0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렇게 간단한 문제 헷갈리라고 나온다고. 절대 헷갈릴 게 아니야. 무게는 상관없어. 무게가 있는 건 이런 거지. 얘는. 자, 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무게가 10N인 물체를 3m 높이에서 가만히 놓아 지면으로 떨어뜨렸대. 그러면 여기 있던 물체가 밑으로 떨어졌어. 누가 물체의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중력이 물체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력의 크기는 얼마야? 질량 곱하기 9.8이니까 그게 걔 무게가 되겠지. 이 무게가 얼마라고 했어? 10N이라고 했으니까 중력의 크기는 10N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물체가 지면에 도달하는 동안 중력이 물체한 일의 양은 중력의 크기, 힘을 여기로 작용을 했으니까 힘의 크기 10N이 될 거고 그 다음 이동거리 3m니까 3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30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민서는 무게가 100N인 물체를 들었어. 수평 방향으로 20m 걸어갔어. 이때 민서가 한 일의 양 얼마야? 형은 얼마야? 0이지. 왜? 힘은 열로 줬어. 이동거리는 이쪽이야. 같지 않지? 힘을 준 방향으로 0이야. 0. 됐니? 이거 많이 헷갈려. 이런 문제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면 돼.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 뭐와 같아? 줄이야.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맞네. 추를 들어 올리는 하면 추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줄어든다?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봅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는 대부분 중력에 의한을 거의 생략을 하고 그냥 단순히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중력이 생략이 됐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두고 위치 에너지야. 즉 위치가 뭐니?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러한 위치에 따라서 어떠한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값을 우리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얘기를 하면 여기 질량이 mkg인 물체를 높이 h만큼, 야, 여기가 기준면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요 크기, 위치 에너지 크기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준면을 잘 기준면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밟고 있는 이쪽이 기준면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 책상 위에가 기준면이 될 수도 있어. 이 기준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기준면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은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할? 질량 곱하기 높이 그리고 9.8 해줬을 때 이게 위치 에너지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9.8 곱하기 질량은 뭐니? 이게 뭐라고 했어? 무게야. 즉 위치 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체의 무게 곱하기 높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곱하면 위치 에너지 값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위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에서 EP라고 표현을 하는 책도 있으니까 뭐 이건 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EP라고 딱 될 거야. 그러면 에너지야. 무슨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에 의한 에너지구나라는 거 뭐 책에 따라서 다 나오니까 다르게 나오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EP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이 m 높이 h 이 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식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된다. 자 위치 에너지 뭐야? 9.8 mh. 쉽지? 그렇게 쉽게 외우면 돼. 자 그러면 여기 금방 기준면에 따른 이 기준면이 뭐냐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중력의 그 위치 에너지가 기준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면 옥상 위에 2kg의 어떤 물체를 놔뒀다라고 했었을 때 이 2kg의 이 뭐야 이거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하라고 하면 지면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지면 기준일 때는 옥상 위에 있는 이 물체가 얼마니 높이가 5m가 되겠지. 그러니까 9.8 곱하기 질량 2kg 이게 무게가 될 거니까 기준면 저기 지면 기준으로 했을 때 높이가 5m가 될 거니까 98줄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위치 에너지 값 구하라고. 그런데 얘가 베란다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베란다는 지면으로부터 3m니까 얼마니? 베란다로부터 옥상까지는 2m가 되겠지. 그러니까 2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 2m를 곱해주면 39.2줄의 위치 에너지 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기준면을 이번에는 베란다로 놓읍시다. 옥상으로 놓읍시다. 옥상으로 기준면을 세웠었을 때 이 물체가 갖는 위치 에너지 값은 높이가 0이니까 결국엔 위치 에너지 값 0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면이 달라지게 되면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탠드에 이러한 뭐 집게를 놓고 원통형 나무를 이 안에 집어넣어 놨어. 그래 놓고 여기서 추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실험을 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알겠지. 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원통형 막대를 이렇게 살짝 잡고 있다라고 칩시다.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추를 위에서 이렇게 놓고 떨어뜨릴 거야.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얘가 추가 떨어지면서 얘를 딱 때리면 얘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겠지. 맞아? 이런 위치 에너지가 즉 추를 떨어뜨리게 되면 추가 중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뀔까? 얘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위치 에너지 값이 작아지면서 그 위치 에너지는 뭘로? 얘를 이 원통형 나무를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맞아? 자, 이렇게 추를 떨어뜨리게 되면 추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야.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나무 토막의 한 일과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추를 여기서 떨어뜨리고 여기서 떨어뜨리고 여기서 떨어뜨려 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 뭐니? 어떤 물체가 여기서 떨어뜨리고 여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속도가 더 속력이 더 빨라질 거니까 더 많이 내려갔지.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즉 추의 낙하 높이가 처음보다 2배, 3배, 2배, 3배 높이가 커지면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그 거리도 2배, 3배, 4배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높이인데 이번엔 추의 질량을 1kg에서 2kg으로 늘리고 3kg으로 이렇게 늘렸다 칩시다. 추의 무게를 2배, 3배 증가를 시키면 마찬가지로 이 원통형 나무가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이렇게 이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나무 토막이 이동한 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기준면에 따른 높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자, 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4kg인 물체가 기준면 기준으로 3m 높이에 있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무게 곱하기 높이니까 9.8 mh라고 했으니까 9.8 곱하기 질량 4kg 높이 3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 얼마니? 얼마 나와? 얼마 나와? 채민이 얼마 나와? 암산했어? 100, 계산 안 해도 되지? 117.6 줄이 나오게 되겠다. 맞아? 다 그렇게 나왔어? 자, 7번 그림과 같이 장치한 다음 추를 떨어뜨렸더니 나무 토막이 밀려났대.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고 여기 추에 작용하는 마찰은 무시를 한대. 공기 중에 떨어뜨릴 때 마찰은 무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었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지. 밀려난 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더 많이 밀려나게 될 거니까. 자, 추의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면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도 얼마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는 3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물체를 던졌을 때 이 던진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운동하는 에너지가 갖는 에너지, 요거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탐구 A 116쪽으로 가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A 운동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질량이 어떠한 운동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 속력이 운동 에너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을 봅시다. 수레의 질량과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의 관계입니다. 수레를 지금 수레 위에다가 서로 다른 개수의 추를 올려놨어. 그랬더니
하나 올리고 두 개 올리고 세 개 올리고 했었을 때 0.5kg, 1kg, 1.5kg 이렇게 질량이 세 개가 다른 수레를 이 나무 토막으로 동시에 밀게 될 거야. 그래서 얘가 이동을 해서 나무 토막을 가서 때리겠지. 그랬을 때 이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을 해봤어. 그랬더니 0.5kg의 질량을 가진 수레의 경우에는 나무 토막이 4cm 이동을 했고 1kg의 질량을 가진 수레는 8cm 이동을 했습니다. 1.5kg의 질량을 가진 수레의 경우에는 나무 토막이 12cm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얘가 2배, 3배,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 커졌더니 나무 토막의 이동한 거리도 2배, 3배 이렇게 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레의 질량에 따라서 나무 토막의 이동한 거리는 어때? 비례해서 증가를 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실험을 보면, 자, 여기는 수레의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여기에 가서 나무 토막을 충돌을 할 때 이 수레의 속력을 한번 다르게 했었을 경우 나무 토막이 얼마만큼 밀려나는지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볼 거야. 자, 이렇게 속력 측정기 놓고서 보니까 수레의 속력의 제곱을 0.01이냐 0.04, 0.09냐에 따라서 자, 여기 몇 배니? 4배. 여기 몇 배? 9배. 그랬더니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4에서 16, 4배. 4에서 36, 얼마? 9배, 9배. 4배, 9배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레의 운동 에너지, 즉 수레의 운동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수레의 속력이 일정하대. 자, 여기 보니까 속력이 일정하대. 그랬을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왼쪽 실험에서 알 수가 있었고, 오른쪽 실험에서는 수레의 질량이 일정해. 질량이 일정하다. 그럴 때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는 수레의 뭐에 비례해? 속력에 비례? 아니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자, 여기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 제곱이라는 거야. 질량에 비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자,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에 비례한다. 실험 1에서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 실험 2에서 속력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속력에 비례한다. 비례하긴 비례했는데 뭐에 비례한다고 해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한다. 제곱이야, 제곱. 제곱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수레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나무 토막을 미는 일로 전환이 된다?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값은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밀려나는 그 일로 전환이 된다. 맞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두 수레래. 속력이 같도록 나무 토막을 동시에 밀었어. 속력이 같도록 밀어서 나무 토막과 충돌시킨 후 나무 토막이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였다. A와 B 중 나무 토막을 더 멀리 밀어내는 수레를 고르고 그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얘의 중력이 더 크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밀려나겠어? B가 더 많이 밀려나겠지. 왜? A보다는 B의 질량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질량이 더 크다라는 것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수레의 질량에 비례해.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더 큰 B가 운동 에너지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밀려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크기를 측정을 할 때 질량이 mkg인 물체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kg이야. 질량 잘 생각해. kg이고 여기 물체가 속력 V m/s입니다. m/s니까 간혹가다 km/h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전환해야 돼. m/s로. 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처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지. 자, 이런 식으로 질량이 m인 애가 얼마? 속력 V로 운동할 때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위치 에너지 P라고 했어. EP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운동 에너지는 책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인데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여기에 EK라고 이렇게 보통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해.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어. 자, 운동 에너지는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줄여서 2분의 1 mv 제곱으로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2분의 1이 뭐냐는 거지. 2분의 1. 2분의 1은 뭐지? 2분의 1은 뭐지? 얘는 여러 실험을 해보면서 알아낸 그냥 상수라고 보면 돼. 상수. 상수니까 어때? 그냥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자, 뭐니?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요 공식. 많지도 않지. 뭐 나왔어? 9.8 mh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요 두 개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공부를 안 하는 그날까지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어? 자, 오른쪽 봅시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래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질량의 높이 관계. 위에 거 얘기를 한 거야. 위에 이 부분 얘기를 하지. 자, 질량과 위치 에너지. 높이가 일정할 때 위치 에너지 값이 커지면 질량이 커지면 위치 에너지 어때? 비례한다 라는 거고, 그 다음 질량이 일정해. 그럴 때 높이와 위치 에너지 값은 서로 비례를 하게 된다. 자, 이번엔 운동 에너지를 볼 건데, 자, 운동하고 있는 어떤 물체가 속력이 일정할 때 그 질량과 운동 에너지 값은 서로 비례. 질량이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된다라고 될 거고, 자, 질량을 일정해. 그러면 속력의 제곱과 뭐와 운동 에너지 값이 서로 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짧아야 될 거 뭐야? 다 비례를 하는데 질량과 위치 에너지, 높이와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질량과 운동 에너지. 여기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 속력의 제곱이라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도 전환이 될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 어떠한 수레가 운동을 해서 열로 와서 이 나무 토막을 충돌을 했어. 그렇게 되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수레는 얘랑 부딪히면 멈추겠지. 그 운동 에너지 값이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이 나무 토막이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될 거야. 그 나무 토막이 움직이는 일로 전환이 되게 된다. 이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뭘로? 나무 토막이 이쪽으로 밀려나는 일로 전환이 된다. 즉, 요거 잘 기억을 하면 돼.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뭐랑 같아? 나무 토막이 한 일이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 뭐냐면 이 수레의 운동 에너지 값을 알려준다고. 그냥 얼마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수레가 갖는 질량과 속도 알려줄 거야. 그럼 2분의 1 mv 제곱에서 이건 구할 수 있어. 그러면 나무 토막이 한 일을 뭐냐라고 했었을 때 나무 토막 몇 미터 이동을 했냐 그런 것들 구하라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거든. 즉 뭐야?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 뭐와 같아? 나무 토막의 한 일, 얘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얼마만큼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그 거리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수레의 질량이 2배, 3배 커졌어. 그러면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도 2배, 3배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 커지면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으니까 나무 토막이 밀려나는 거리는 4배, 9배가 된다라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수레의 속력이 2배, 3배 커져. 속력이 2배, 3배 커지면 그 밀려난 거리도 2배, 3배가 아니야. 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2배, 3배면 밀려난 거리는 4배, 9배가 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문제 몇 개 풀어보면 바로 와닿을 거야. 왜? 계속 틀릴 거거든. 속력 제곱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중력이 한 일과 운동에너지 얘기를 해볼 건데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야.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은 뭐니? 마찰의 힘에 마찰력을 받지 않고 떨어질 때를 말할 거야.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자유낙하 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물체의 한 일의 양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117쪽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탐구 B를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B는 이것도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될 건데 자유낙하하는 물체를 그 운동을 분석을 해서 중력이 한 일 혹은 운동 에너지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건데 먼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여기 플라스틱 관을 쇠구슬을 떨어뜨리면 바깥으로 이동을 하면 그 안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겠지. 그랬을 때 여기 중간에 뭐를 해놔서 속력 측정기를 측정을 해놓고 이 쇠구슬에 먼저 질량을 측정을 할 거야. 여기 떨어뜨릴 거야. 여기는 밑에 모래를 넣은 종이컵 바닥에 충격 완화해서 다른 데로 튀지 않게끔 해놓고 O와 떨어뜨렸을 때와 속력 측정기의 거리를 측정을 할 거고 여기 떨어뜨려서 요 지나갈 때의 속력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야. 그런데 이거를 2번 더, 한 3번 정도를 반복해서 속력의 평균값을 구할 거야.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산출해내기 위해서 한번 3번 정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오차는 줄어들는데 그걸 많이 할 필요는 없지. 30번, 40번 할 필요도 없죠. 한 3번 정도만 해서 평균을 내봤어. 그랬더니 자 봅시다. 쇠구슬의 질량이 0.11kg이었고 그 다음 O에서 A까지 이 거리가 0.5m였습니다. 그리고 속력을 재보니까 평균 속력이 3.13m/s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쇠구슬이 이 O에서 A까지 떨어지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을 구하게 되면 일의 양 뭐니? 9.8mh라고 했으니까 뭐니? 9.8mh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9.8 곱하기 질량 얼마니? 0.11이고 그 다음 이동거리 얼마라고 했어? 0.5m. 이렇게 0.5 곱해줬더니 얼마가 나왔대? 약 0.54줄이 됐다라는 거야. 즉 쇠구슬이 중력이 쇠구슬의 한 1의 양이야. 중력에 의해서 쇠구슬이 여기 5까지의 1의 양은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야. 여기서 이만큼 뭐야? 중력 얼마? 9.8. 중력 가속도 얼마? 9.8. 무게 0.11 그리고 이동 거리 0.5 곱해준 거. 이게 이제 중력이 쇠구슬의 한 1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를 지나고 있을 때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값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1 m 값이 아까 얼마라고 했어? 0.11이라고 했고 v는 속력이 얼마야? 3.13 제곱이지.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약 0.54줄 나오더래. 자, 여기에서 위치 에너지 값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위에서 밑으로 줄어들었어. 즉 중력이 쇠구슬의 한 1의 양이 얼마라고 했어? 0.54줄이라고 했고
지금 A를 지나고 있었을 때 운동 에너지 값이 얼마라고 했어? 0.54줄로 어때?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맞니?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자, 여기 5점에서 A점까지 자유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1의 양, 그 다음에 A점에서의 쇠구슬의 운동에너지 값이 0.54줄로 같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중력이 쇠구슬의 1이 뭘로 전환이 됐어? 쇠구슬의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같다고. 얘가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그 위치 에너지 값이 뭘로? 중력이 쇠구슬의 1의 양이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물체가 낙하할 때 물체에 뭐가 작용하니?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될 거야. 밑에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될 거니까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어떻게 돼? 이동을 했으니까 그만큼의 일을 했겠지. 맞아? 맞아? 채민아?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물체에 뭐로 전환이 돼? 물체에 뭘로 전환이 될까요? 위치 에너지는 뭘로 돼? 현우야, 저기 뭐가 들어가면 맞을까?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뭘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될까? 채민아 뭐라고 하면 될까? 금방 위에서 했잖아. 여기 있잖아. 뭘로?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뭘로 전환이 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어. 그래서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낙하하는 애. 점점 어떻게 돼? 뭐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자 아까 얘가 갖는 자 얘들아 여기 물체가 여기 있다 칩시다. 얘 위치 에너지 값이 클까? 밑에 있는 애 위치 에너지 값이 클까? 기준면 여기로 생각할게. 바닥으로. 얘가 위치 에너지 값이 클까? 얘가 위치 에너지 값이 클까? 당연히 이 기준면 바닥으로부터 높이 있는 애가 9.8 mH H 값이 크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 값이 얘가 클 거라고. 맞아? 그럼 얘를 그냥 떨어뜨릴 거야.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 여기서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값이 얘 작잖아. 얘가와 얘의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져. 작아져. 그 작아진 만큼 위치 에너지 값은 뭘로 전환이 되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야. 처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뭔데? 멈춰 있으니까 0이지. 이게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얼마? 1초 동안 9.8씩 계속 속력이 빨라지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고. 속력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v 제곱을 해주면 이 운동 에너지 값은 점점 커질 거라고. 자유낙하 운동.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졌어. 그런데 그 작아진 만큼 뭘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 중력이 한 일이 뭘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를 하겠지.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떨어뜨리면 점점 자유낙하 운동 에너지가 점점 빨라지다 바닥에 도착할 때 가장 속력이 빨라지게 될 거라고. 왜? 바닥에 도착할 때 위치 에너지가 0이 될 거니까. 그게 다 뭘로 전환이 될 거니까? 운동 에너지 다 전환이 될 거니까. 맞아? 이때 바닥에 속도가 제일 빨라질 거야.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할 거니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쇠구슬이 낙하하는 동안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아,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중력이 쇠구슬의 한 일의 양은 쇠구슬이 낙하한 거리에 비례한다? 이것도 낙하한 거리. 얼마만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비례한다? 이것도 맞네.
자, 질량이 2배야. 그러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돼? 질량이 2배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 얘도 2배가 되겠지. 맞아? 질량이 2배게 되면 쇠구슬의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돼. 자, 여기서부터는 헷갈려요. 아까 속력의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운동 에너지만 얘기를 했었을 때고. 자, 그거 이거야. 자, O에서 A까지 거리가 2배가 되면 쇠구슬의 속력은 4배가 된다? 아니지. 여기가 틀린 거야.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속력의 제곱이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틀렸고. 자, 5번. 현우야 5번 O라고 했어? X라고 했어? X. X. 서윤이는 뭐라고 했어? X? 뭐가 틀렸어? 같은 실험을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A점에서의 쇠구슬의 속력도 커진다라는 거야. 이거를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 똑같은 실험 장치를 갖다가 1층에서 하고 2층에 가서 하고 3층에 가서 했었을 때의 속력이 달라지냐라는 거지. 1층에서 할 때 얘는 결국에는 기준면이 여기지. 1층에서 하더라도 기준면이 여기고 5층에서 가서 하더라도 기준면이 여기라고. 맞아? 5층에서 이렇게 1층까지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실험 장치를 그대로 1층, 2층, 3층에서 하기 때문에 기준면은 다 똑같이 1층에서도 여기, 2층에서도 여기니까 그러면 속력은 어때? 다 같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 높은 층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하면 그래도 기준면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도 같다라는 거. 그냥 말장난하는 거야. 말장난.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야. 그냥 말장난하는 거니까 기준면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준면은 1층이든 2층이든 같기 때문에 속력은 어떻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문제 반드시 나오게 될 건데 질량이 2kg인 추가 50cm 높이에서 낙하할 때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은, 자, 여기 중력이 추의 한 일의 양, 이거 뭐 구하라는 거지? EP 위치 에너지 값 구하라는 거야. 위치 에너지. 그럼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했니? 9.8 mH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곱해주면 되지. 9.8 중력 가속도 상수, 그 다음에 질량 2kg, 그 다음 높이 0.5m. 미터 기준이 돼야 돼. 그래서 얼마니? 이렇게 2 곱하기 0.5 1이네? 9.8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위치 에너지 값 구하라는 문제. 맞아? 중력이 추의 한 1의 양, 위치 에너지 값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낙하 높이가 2배가 되는 곳에서 추를 낙하시켰을 때 같은 지점을 지나는 추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낙하 높이가 4배가 됐어. 낙하 높이가 4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값도 4배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운동 에너지 값도 4배가 될 거야.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아까 뭐라고 했어? 2분의 1 mv 제곱, 속력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추의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 값이 4배가 될 거니까 속력의 제곱에 어떻게 되겠어? 4배가 돼야 된다. 속력의 제곱이 4배가 된다. 속력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나머지는 똑같을 거니까 얘 값에 따라서 어떻게 4배가 돼야 되니까 속력의 제곱이 4배가 돼. 근데 속력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력은 2배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계속 풀어볼 거야. 어렵지.
이런 문제가 어디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조금 어려운데 몇 문제 풀어보면 바로 감 잡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자, 다시 앞으로 갈 거야. 중력이 한 일과 운동 에너지. 자, 금방 물체를 자유낙하를 시켰어. 그러면 자유낙하를 하는 동안 물체의 한 일,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 그건 뭐니? 위치 에너지예요.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값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값과 같다라는 겁니다. 중력이 한 힘 곱하기 이동 거리잖아. 힘 곱하기 이동 거리는 9.8 곱하기 mh야. 이게 뭐니?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 요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 값이라는 거야. 이거와 뭐와 같아? 운동 에너지 값이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지. 높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 값은 커.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 기준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작아질 거라고. 그러면 얘를 자유낙하 시킬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위치 에너지 값은 점점 밑으로 떨어지면서 작아지겠지. 그 작아진 위치 에너지가 다 뭘로 전환이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8, 9, 10번 풀어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8, 9, 10번 같은 문제가 전형적인 이쪽 파트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보면 될 거야. 자, 여기서 개념이 아직 정확하게 안 잡혔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뭐 계산하는 건 단순 곱하기니까, 연산이니까 초등도 할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8번 봅시다. 질량이 10kg인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을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 자,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 2분의 1 상수 곱하기 m v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자, 2분의 1 곱하기 질량 10, 그 다음에 속력이 얼마였어? 5의 제곱이 되겠네. 맞아? 그러면 5 곱하기 25니까 125줄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이제 운동 에너지 값 구하라는 거고. 그 다음, 자, 여기 어려워할 거 없어. 지금 여기 보니까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에 10N의 힘을 작용해 2m만큼 이동시켰을 때, 자, 여기 헷갈리라고 뭐 집어넣었니? 이 물체의 질량 적어놨어. 그리고 힘을 10N를 줬더니 이 물체가 이쪽 힘을 준 방향으로 2m를 이동을 했대. 이때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고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면 여기서 운동 에너지 값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 운동 에너지 값 구해야 되는데 운동 에너지 값 금방 위에 있는 것처럼 2분의 1 mv 제곱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속력이 안 나와 있다고. 그러면 뭐만 알 수 있어? 지금 이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 그랬더니 이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을 했네. 그러면 그때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어. 이때 일의 양을 구하면 일의 양은 뭐니? 지금 힘을 준 게 얼마야? 10N 줬어. 그리고 이동 거리 얼마야? 2m야. 그러면 이때 일의 양은 10 곱하기 2, 20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헷갈리라고 요거 적어놓은 거야, 질량. 그러면 이때 지금 이때 힘을 줘서 이동을 시켜서 힘의 방향에 이동을 했었을 때 일의 양이 20줄입니다. 이때 이 한 일의 양, 이게 뭘로 다 전환이 된 거야? 운동 에너지로 다 전환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운동 에너지 값 얼마야? 그냥 20줄. 그때 일의 양 20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체의 한 일이 뭘로 전환이 됐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일은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에너지는 일로 전환을 했으니까 이 일의 에너지가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지. 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m의 높이에서 질량이 0.1kg인 공이 자유낙하하였다.
공이 10m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 값 얼마라고 했어? 운동 에너지 값 구하려니까 이거잖아. 2분의 1 mv 제곱인데 지금 속력 모르지. 그러면 중력이 이 물체의 한 일의 양, 즉 중력이 이 물체의 한 일의 크기, 즉 위치 에너지가 다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뭐를 구하면 돼? 위치 에너지 값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 값 어떻게 구하니? 9.8 mh라고 했으니까 9.8 곱하기 얼마니? 질량 킬로그램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0.1 곱하기 높이 10m 하니까 얼마가 돼? 9.8줄의 위치 에너지 값을 갖는다고. 자,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가 9.8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이 물체의 중력이 한 1의 양과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떨어졌어. 낙하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이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양이 뭘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니까 이때 구해놓은 9.8줄이 뭐가 돼? 운동 에너지 값이 되겠다라는 겁니다.